자,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시원스쿨 쓸에서 인문학 강의를 쭉 하고 있는 DJ 래피 아닙니까? 노래로 해피하게 만들어 드리고 미래를 해피하게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의 인문학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파묘. 그런데 요거 보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영화를 보면 더 재미있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파묘에 보면은 영화 내에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여러 장들이 나오는데 1장부터 그냥 대놓고 제목이 음양오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파묘를 볼 때는 음양오행, 오행의 상생상극을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지금부터는 스포가 전혀 없는 버전입니다. 스포가 전혀 없는 버전이니까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 뭐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요소입니다. 음양오행의 요소인데 이렇게 제가 쭉 적어놨어요. 목화토금수, 그리고 목화토금수 쭉 이렇게 가는 거죠. 목화토금수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오행, 간다는 뜻이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고 생도 하고 극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하나 갈 때는 생을 붙여주면 돼. 보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의 요소를 생각하면 쉬워요. 뭡니까? 목생화. 불 탈 때 나무 집어넣으면 목이 화를 생하는 거구나. 살려주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연의 요소로 외워도 아주 쉽습니다. 그럼 화생토는 뭐냐? 불 타고 나면 재가 남아서 그것이 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토생금. 금은 뭡니까? 여러분, 금속이야. 금속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물 아닙니까? 광물. 광물은 흙에서부터 나오죠. 토생금. 그래서 생이 원래 뜻이 뭡니까? 한자로 생. 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광물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금생수는 뭡니까? 여러분, 안반수 들어봤죠? 여러분, 안반수. 암석 사이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생목은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자라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이게 바로 오행의 생 개념입니다. 생. 그런데 오행은 또 극이 있어요. 극이. 자, 이 표에서 보면 한 칸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외워도 자연의 요소를 보면 쉬워요. 수극화 뭡니까? 물이 불을 끄는구나. 금극목, 도끼가 나무를 치는구나. 토극수, 저수지 생각하면 돼요. 흙이 물을 가두고 있구나. 화극금, 금속을 불이 녹여버리는구나. 목극토,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오는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알고 봐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중요해. 이것도 스포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생과 극 자체의 개념은 좀 쉽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설기라는 개념. 요것만 알아두시면 진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오행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설기의 설자는 한자는 몰라도 돼요. 누설 할 때 설자입니다. 그럼 누설은 뭡니까? 가스 누설. 왠지 느낌이 어때요? 빠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설자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힘이 빠져나간다는 개념만 알면 이제 오행에 여러분 생과 극은 진짜 끝나. 뭐냐면 보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생이 뭐랬습니까? 애를 낳는 것처럼 뭘 도와준다는 뜻도 했지만 낳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애를 낳으면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 힘이 빠지죠. 설. 그래서 생을 해주고 나면 이 친구는 생을 해주는 친구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설기하구나. 기운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그걸 할 때도 설기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금극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가 나무를 치는데 도끼가 나무를 치면 도끼도 도끼날이 상합니다. 금극목이라고 해서 당하는 목만 완전히 내려앉고 금은 멀쩡하고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상극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서로 상 아닙니까? 그래서 극을 해주는 애도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기. 이 개념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제가 한번 내볼게요. 금오행이 있다. 그럼 이 금오행을 우리가 죽여야 돼. 우리의 목표는 지금 금오행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오행을 죽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화극금으로 녹여버리면 되지. 그쵸?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하게 만든다. 생은 내가 뭐 생각하라 했습니까? 애 낳는 거 생각하라 했죠?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해주면서 금의 힘도 빠진다. 설기. 그쵸? 자, 세 번째 방법은 금극목하게 만드는 거야. 금이 목과 싸우게 만드는 거야. 금극목하면서 금도 힘이 빠지거든. 설기. 세 가지 방법. 이것만 알아두시도 여러분, 야, 오행 나 제대로 안다. 이것만 알고 파묘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 없는 오행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 있는 파묘 이야기 갑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최민식 배우가 일본 정령과 싸우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정령이 원래는 그 주인공들이 쇠말뚝을 제거하고 싶었잖아요. 쇠말뚝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아무리 땅을 파봐도 쇠말뚝이 안 나와. 없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일본 정령 그 자체가 쇠말뚝인 거야. 그 일본 정령 안에다가 쇠말뚝의 기운을 다 박아 넣어 놓은 거거든. 일본 무당들이. 그래서 아무튼 요약하자면 그 일본 정령 자체가 쇠말뚝인 거야. 금오행인 거야.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일본 정령이 불이 돼가지고 막 불도깨비처럼 날아다니고 불기운이 이미 있어. 그러니 이 금오행 자체에 불기운을 품은 금오행인 거야.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본 정령을 죽이려면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하나가 원래 화극금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일본 정령이 불기운을 품고 있는 금기운이야. 좀 특이하게도. 그러니 화극금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최민식 배우한테 남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금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남은 두 가지 방법은 금생수를 하게 만들고 금극목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최민식 배우가 선택한 방법이 뭐죠? 나무, 그 긴 나무 있잖아요. 곡괭이에서 그 금속 부분이 떨어져 나간 나무,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정령을 찌릅니다. 찌르는데 금극목, 그러니까 금이 목과 싸우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설기 개념을 알면 돼. 아, 금극목이지만 금이 목과 싸우면 금도 힘이 빠져나가는구나. 이걸 알면 되고, 금생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민식 배우가 그래서 물기운을 품은 나무로 찔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최민식 배우의 피를 묻히게 되죠. 피를 묻혀가지고 그 나무로 일본 정령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보시면 저게 뭔 말이지? 무슨 원리로 저거를 뭐 무찌른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파묘 이야기였는데 앞에서부터 오행 얘기 쭉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포, 영화 보신 분들만 보시라고 스포 있는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금오행이 있다. 만약에 금오행이 있는데 금오행을 우리가 죽여야 돼. 방법은 세 가지야. 화극금을 하든지 금생수를 하게 만들든지 금극목을 하게 만들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금생수 할 때도 애를 낳는 것과 똑같이 금의 힘이 빠져나가고, 금극목을 한다고 해서 목만 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금 또한 설기,
힘이 빠져나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파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